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바로 통증이죠. 아픈 건 정말 싫습니다. 자, 오늘 통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우현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원장님, 통증 질환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통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통증의 정도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을 눈에 보이게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증은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증의 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관적인 환자가 표현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진료실에서 이 환자분이 과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리고 치료 후에 호전됐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관적인 표현에는 뭐 성별이나 나이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되다 보니까 간혹은 지금 고백하자면 특정 통증 환자의 성향이 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엄살이 심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를 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VAS, 그러니까는 시각 아날로그 척도라든가 NRS, 수치 평가 척도 같은 걸 활용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통증에 대한 이 정량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VMAS나 아니면 NRS 같은 건 척도들은 뭐 지금 저도 활용해서 진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거보다 객관적인 통증의 평가 척도가 있고 그게 더군다나 숫자로 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시도들 중에서 일본 쪽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네네. 최근 미국 FDA하고 유럽 CE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페인비전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CS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 장비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예, 페인비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점 증가하는 전기적 자극을 인체에 가합니다. 이대한 반응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뇌가 느끼는 통증을 숫자로 정령하는 진단기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측정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통증이 있는 반대쪽 팔 안쪽 부위에 전극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환자에게 점점 증가하는 전기 자극을 보내요. 그에 따라서 측정해야 할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정도의 자극이 느껴질 때 환자가 반대편 손에 쥐고 있는 장치에 손잡이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탁 눌러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그 자극의 정도가 숫자로 표시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측정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팔에 전달된 전기 자극이 처음 느껴지는 순간을 저희가 CPT라고 합니다. Current Perception Threshold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체크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있으면 이 처음 전달되는 전기 자극, 즉 CPT의 수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잠깐만요. 이 CPT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감각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기 자극이 느껴지는 순간을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이 신경 손상으로 평소 감각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면 이 CPT의 값이 높게 체크되겠죠. 감각신경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당연히 약한 자극은 놓치기 쉽고 강한 자극에 반응할 테니까 이거 높은 숫자로 체크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감각신경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은 꽤 크게 전기 자극이 와야지 이제 느껴지는구나 네네. 해서 처음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해당 환자의 평소 감각신경 기능을 CPT를 통해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항목, 팔에 전달된 전기 자극이 점점 이제 증가해 오죠. 이게 환자가 평소에 느꼈던 불편했던 통증, 예를 들면 목의 통증일 수도 있고 어깨의 네. 통증일 수도 있고 허리의 통증일 수도 있는데 그 통증과 근사할 정도, 그걸 네네. 대체할 정도로 강하게 느껴질 때를 역시 체크합니다. 네. 이를 PEC라고 부르죠. Pain Equivalent Current라고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검사인 이 PEC는 환자가 가장 아파하는 맞습니다. 통증과 같은 크기의 전기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체크를 네네.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강도가 더 강하다고 맞습니다. 평가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평소의 감각 기능과 현재의 통증 정도, PEC, 이 두 가지가 모두 숫자로 표현되고요. 이 CPT와 PEC의 값을 계산해서 페인 디그리, 통증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뭐 500일 수도 있고 6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는데요. 즉 통증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항목 모두 3번씩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평균을 이용하고요.
측정할 때마다 3회를 실시했는데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오차가 20% 넘어간다. 그런 검사 신뢰도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페인비전은 아주 획기적인 통증 진단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증의 정도를 환자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자의 감각신경 기능의 평가까지 예.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물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CPT보다도 이 PEC를 측정할 때인데요. PE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자분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통증과 비슷한 정도의 전기 자극 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통증은 뻐근할 수도 있고 묵직할 수도 있고 네. 쑤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저희 페인비전 검사의 통증 자극은 전기 자극이다 네. 보니까 아주 찌릿찌릿하고 따가운 통증의 자극이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이 형태의 통증 자극의 강도를 이 정도구나 해서 완벽하게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하면 마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나 NRS, 그리고 MPQ, 매길 통증 척도 같은 이런 전통적인 통증 평가 방법과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고요. 통증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통증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호전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면요, 그 환자의 컨디션 등의 영향을 받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맞습니다.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페인비전을 활용하면 먼저 통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증 평가로 이 가능한 치료 계획을 좀 더 정확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단계로 치료 중간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는 치료 효과의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파서 우울하시다고요? 자, 그래도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지고 와주신 전우현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